백내장 수술 너무 일찍 하면 평생 후회합니다. 옛말에 사람 몸이 100이라면 그중 90은 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눈은 소중합니다. 저는 30년간 안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술 한 번 잘못해 평생 불편하게 사는 분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최근엔 병원에서 수술하라니까 그냥 날짜부터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번 수술대로 올라가면 그 순간부터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평생 딱 한 번뿐이니까요. 백내장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너무 일찍 해도 너무 늦게 해도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언제 수술해야 후회하지 않는지 명확히 알게 됩니다. 또 수술 없이도 백내장 진행을 늦추고 젊고 선명한 눈을 오래 유지하는 음식 3가지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의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실제 제 환자 53세 박민규 씨 이야기입니다. 작년 봄 백내장 초기라는 진단을 받고 바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엔 신문도 읽고 밤에 운전도 했습니다. 조금 뿌옇게 보이긴 했지만 불편하진 않았죠. 그런데 수술 3개월 뒤 가까운 글자가 안 보이고 돋보기를 써야만 하는 불편이 찾아왔습니다. 박 씨의 문제는 단 하나, 너무 이른 수술이었습니다. 박민규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수술 전이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박민규 씨의 문제는 바로 너무 이른 시기에 수술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53세처럼 젊은 나이에 수술하면 3가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근거리 시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둘째, 백내장 수술 후 눈에 다른 질병이 찾아오면 대처를 할 수 없습니다. 셋째, 더 좋은 수술 기술이 나왔을 때 또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박민규 씨처럼 성급하게 수술받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직도 멀리도 잘 보이고 가까이도 볼 수 있는 눈인데 그냥 백내장 초기라는 말에 무서워서 수술부터 결정해 버리는 거죠.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실제로 백내장이 예전보다 빨리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를 달고 살아온 세대는 40대부터 백내장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술 기술이 발달했다는 안도감 때문입니다. 요즘은 수술이 간단하다더라. 10분이면 끝난다더라. 이런 말에 혹해서 아직 눈이 버텨줄 수 있는데도 미리 수술을 결심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눈은 한번 수술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몇 살 전에 수술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위험한 나이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하지 않다면 80세 전까지는 서두르지 마세요. 80세가 바로 그 기준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백내장 진단을 받으면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라십니다. 백내장은 응급질환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병도 아니고요. 백내장은 생각보다 천천히 진행됩니다. 처음엔 시야가 조금 뿌옇게 보이는 정도로 시작됩니다. 마치 안경에 김이 살짝 낀 것처럼 말이죠. 신문도 읽을 수 있고 TV도 볼 수 있고 누가 다가오면 얼굴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성급히 수술을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가장 불편한 게 뭐죠? 아직 별로 불편한 건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에게는 수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내장 수술은 평생 단 한 번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말씀드릴게요. 백내장 수술은 다른 수술과 다릅니다. 무릎 수술은 인공관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심장 수술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내장 수술은 한 번 하면 끝입니다. 아직 눈이 충분히 버틸 수 있을 때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써버리면 정말 필요한 순간엔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백내장 수술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5년,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좋은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수술을 고려하기보다 조금 기다려도 된다는 겁니다. 또한 너무 젊은 나이에 수술을 하면 노안 증상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수술 후 시력 적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수술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신문을 읽기 어렵다. 계단 내려가기가 무섭다. 밤에 운전하기 힘들다. 이런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밤에 운전하기 힘들어지는 것은 중요한 신호입니다. 가로등이나 마주오는 차에 불빛이 번져 보이기 시작하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창밖을 보시면서 나무나 건물이 보이시죠? 조금 흐릿하더라도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아직 수술할 때가 아닙니다. 아무리 백내장이 있어도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다면 80세까지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본인이 느끼는 불편함입니다. 하지만 80세를 넘기면 상황은 또 달라집니다. 수술 성공률도 떨어지고 회복도 훨씬 느리고 불편감이 오래 갑니다. 또 고령일수록 다른 질환이 함께 있어 수술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압이 높거나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수술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다면 80세 전까진 기다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80세가 넘기 전에는 반드시 안과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술 시기를 놓치면 정말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수술을 미루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술 없이도 백내장 진행을 늦추고 80세까지도 맑은 눈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네,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백내장이 빨리 오고 어떤 분은 늦게 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음식입니다. 매일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눈 건강을 좌우합니다. 실제로 백내장은 우리 눈의 수정체가 산화되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산화라는 말은 노화를 말합니다. 항산화라는 것은 항노화 즉 노화를 막아준다는 뜻이죠. 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음식은 환자분들이 꾸준히 드시고 실제로 효과를 본 음식들이에요.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하루 사과 1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이 정말 맞습니다. 사과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우리 눈의 수정체를 보호해 줍니다. 특히 사과 껍질에 케르세틴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한 65세 곽성진 님은 매일 아침 사과 1개씩을 껍질 드셨습니다. 2년 후 검사에서 백내장 진행이 거의 멈춘 것을 확인했습니다. 곽성진 님은 사과가 이렇게까지 좋은 줄 몰랐다며 지금도 매일 드시고 계십니다. 하루에 사과 1개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드시거나 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단,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 개씩 나눠서 아침, 저녁으로 드세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굴입니다. 많은 분들이 굴을 그냥 맛있는 음식으로만 생각하시는데 굴은 눈 건강의 최고의 식품입니다. 굴에는 아연이 다른 어떤 음식보다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아연은 우리 눈의 망막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특히 백내장과 황반 변성을 동시에 예방해 줍니다. 제가 진료한 76세 김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굴을 좋아하셨습니다. 72세가 된 지금도 같은 또래 분들보다 눈이 훨씬 건강하세요. 굴이 제철이 아닐 때는 굴 젓갈로 드셔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굴이 부담스러우시면 조개류나 새우로 대신하셔도 좋습니다. 아연 함량은 굴보다 적지만 그래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루테인이 풍부한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가 대표적입니다. 루테인은 우리 눈을 자외선과 블루라이트로부터 보호해 주는 성분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TV나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 빛을 블루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시대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루테인이 부족하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시야가 흐려집니다. 시금치에는 루테인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시금치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시금치가 싫으시면 브로콜리나 케일로 바꿔서 드세요. 브로콜리는 데쳐서 초장에 찍어 드시거나 볶음으로 해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케일은 쌈으로 드시거나 녹즙으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생으로 드시기 어려우시면 삶아서 나물로 드시거나 국에 넣어 드세요. 케일을 넣고 된장국을 끓이면 맛도 좋고 후루룩 잘 넘어갑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런 녹색 채소들은 기름과 함께 드시면 흡수가 훨씬 더 잘 됩니다. 루테인은 기름이 있어야 우리 몸에 잘 흡수됩니다. 올리브 오일이나 참기름 한 방울 넣어서 볶아 드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특별한 영양제나 비싼 건강식품 필요 없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사과, 굴, 녹색 채소.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런데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나쁜 음식은 피해야겠죠. 백내장을 빨리 오게 만드는 음식들이 따로 있거든요. 이것들만 피해도 백내장 진행을 확실히 늦출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과, 굴, 녹색 채소를 열심히 드셔도 나쁜 음식을 계속 드시면 소용없습니다. 백내장을 빨리 오게 만드는 식습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 음식입니다. 특히 과자, 케이크, 음료수 같은 가공된 단 음식이 문제입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우리 몸에서 설탕이 단백질과 엉겨 붙습니다. 마치 설탕물을 끓이면 끈적끈적해지는 것처럼 우리 눈 속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백내장이 더 빨리 옵니다. 혈당이 높으면 수정체 속 단백질이 변성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치유한 환자 중에 53세 김미선 씨가 있습니다. 김미선 씨는 매일 오후에 단 과자와 커피를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혈당은 정상이었지만 같은 나이 다른 분들보다 백내장이 훨씬 빨리 진행됐습니다. 단 음식을 줄이신 후에는 백내장 진행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과일도 당분이 있지만 천연 당분이고 항산화 성분도 함께 있어서 괜찮습니다. 문제는 설탕, 물엿, 액상과당이 들어간 가공식품입니다. 두 번째는 튀김 음식입니다. 치킨, 돈가스, 튀김, 라면 같은 기름에 튀기거나 볶은 음식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에는 트랜스 지방과 같은 나쁜 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눈도 예외가 아닙니다. 눈에 염증이 생기면 백내장이 빨리 진행됩니다. 특히 같은 기름을 여러 번 사용해서 튀긴 음식은 더욱 해롭습니다. 편의점 치킨이나 분식집, 튀김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 굽거나 찌는 조리법입니다. 같은 닭고기라도 튀긴 치킨보다는 구운 닭고기가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김치, 젓갈, 라면, 국물 요리처럼 나트륨이 많은 음식들입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혈압을 높여서 눈의 혈관에도 부담을 줍니다. 눈의 혈관이 약해지면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백내장이 빨리 옵니다. 특히 국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백내장 진행을 확실히 늦출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드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습관적으로 매일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고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내장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다른 질환들을 구별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백내장인 줄 알고 계시다가 알고 보니 다른 병인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이 뿌옇게 보인다고 해서 모두 백내장은 아닙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 절반은 백내장이 아닌 다른 질환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백내장인 줄 알고 계시죠?
백내장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구 건조증입니다. 요즘 가장 흔한 눈질환 중 하나입니다. 안구 건조증에 있으면 눈물이 부족해서 시야가 흐릿하게 보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TV를 오래 본 후에 더 심해집니다. 68세의 김할머니가 저에게 오셔서 백내장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신문을 보면 글자가 뿌옇게 보인다는 거였어요. 검사를 해보니 백내장은 초기 단계였고 정말 문제는 심한 안구 건조증이었습니다. 인공 눈물을 넣어드리니 바로 시야가 맑아졌습니다. 안구 건조증과 백내장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공 눈물을 넣었을 때 시야가 맑아지면 안구 건조증입니다. 백내장이라면 인공 눈물을 넣어도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노안입니다. 40대부터 시작되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가까운 것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하면서 백내장인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안과 백내장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안은 가까운 것만 안 보이고 먼 것은 잘 보입니다. 백내장은 가깝든 멀든 전체적으로 뿌옇게 보입니다. 세 번째는 황반 변성입니다. 이 질환은 백내장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황반 변성은 시야 중앙이 검게 보이거나 휘어져 보이는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뿌옇게 보여서 백내장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실명까지 갈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황반 변성을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둑판의 격자 무늬를 보시는 겁니다. 선이 구부러져 보이거나 중앙이 까맣게 보이면 황반 변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백내장이라면 전체가 뿌옇게 보이지만 선이 구부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본인이 어떤 질환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 눈물을 넣어보세요. 시야가 맑아지면 안구 건조증입니다. 가까운 것만 안 보이는지 모든 것이 뿌옇게 보이는지 구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바둑판이나 격자 무늬를 보세요. 선이 휘어져 보이면 황반 변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해봐도 여전히 전체적으로 뿌옇게 보인다면 백내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은 반드시 안과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황반 변성은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늦으면 돌이킬 수 없거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백내장 수술 시기부터 예방 음식 구별법까지 많은 내용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이런 궁금증들을 속 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30년간 치료하면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백내장 수술하면 평생 안경 안 써도 되나요? 안타깝게도 답은 아니오입니다. 수술을 해도 노안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가까운 것을 볼 때는 돋보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타초점 렌즈를 사용하면 안경 의존도를 줄일 수 있지만 완전히 안경 없이 살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술 후에 또 백내장이 생길 수 있나요? 인공 렌즈는 절대 다시 흐려지지 않습니다. 가끔 수술 후 몇 년이 지나서 다시 뿌옇게 보이는 것은 백내장 재발이 아니라 수술 후에 생기는 다른 문제입니다. 수정체를 싸고 있던 얇은 막이 두꺼워지는 현상인데 간단한 레이저 치료로 쉽게 해결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수술이 정말 아프지 않나요? 백내장 수술은 점암 마취로 진행되어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수술 시간도 10에서 15분 정도로 짧고 수술 중에는 약간의 압박감만 느끼실 뿐입니다. 수술 후에도 특별한 통증은 없어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수술 후 언제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한가요? 수술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첫은 물이 눈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시고 무거운 것을 들거나 심한 운동은 한 달 정도 피하시면 됩니다. TV 보기, 책 읽기, 가벼운 산책은 다음 날부터 가능해요. 백내장 수술은 성공률이 95% 이상인 매우 안전한 수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오늘 백내장 수술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백내장 수술을 서두르면 안 되는 이유부터 최적의 수술 시기, 그리고 수술 없이도 눈 건강을 지키는 비법까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평생 단 한 번뿐인 기회이자 내 눈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어 백내장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일찍 그 기회를 써버려 후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렇다고 80세가 넘도록 미루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수술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눈에 좋은 음식 3가지와 같이 꾸준히 눈 건강을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선택으로 눈 건강을 지키신다면 여러분의 눈은 평생 맑게 빛날 것이고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눈앞을 가린 안개를 걷어내고 더욱 맑은 세상을 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고 느낀 점이나 여러분의 눈 건강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백내장 수술을 고민하는 친구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그분의 평생 눈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건강한 눈으로 평생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쏙쏙이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